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따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기 위한 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의 총서인 김일성 전집 전 100권을 출판해서 내놓았습니다. 김일성 전집에는 김일성 조작집을 비롯한 여러 문헌집들의 로작들과 함께 새로 수천 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1권부터 94권까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15, 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인 주체 83, 1994년 7월까지 발표하신 고전적 로작들이 제95권부터 100권까지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회고록 3기와 더불어 제1권부터 6권이 권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의 즈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됩니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주체의 광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열렬히 칭송하는 국제적인 대예술회합입니다. 축전에는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의 이름 있는 국제 국내 콩쿨 수상자들, 관록 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예술단, 무용단, 교회단, 그리고 해외 동포 예술단들과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절세 위인들에 대한 여러 같은 경모심을 안고 준비한 성악, 기악, 무용, 교회 등의 다채롭고 특색 있는 종목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축전의 발전 면모와 거대한 생활력을 과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친선 평화의 이념 밑에 성대히 진행되는 축전은 세계의 인민들과 예술인들 사이에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고 문화적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노동신문사 총사의 정면에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새로 모셔져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졸세 위인들의 불멸의 태양상이 저렇게 당보 총사의 중심에 높이 모셔지게 된 사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어버이 장군님이 태양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낮이나 밤이나 항상 뵙고 싶은 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함께 우리 당보 기자 편집원들이 절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헤아리시어 격려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맨 처음으로 우리 당보 총사 정면에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높이 모시도록 그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한결같이 모시고 싶어하는 어버이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의 태양성을 수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당보 총사에 맨 먼저 모시도록 해주신 것은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당보에 주신 사랑 중의 최고 사랑이고 믿음 중의 최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졸세 위인들의 자유로운 태양상이 모셔짐으로 해서 이 수도의 중심부가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은 이미 모셨던 어버이 수령님의 태양상과 같은 크기로 모셨습니다. 저 태양상은 모자이크 벽화로 네, 모자이크입니다. 그 태양상 밑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영생고를 화강석으로 새로 형상해서 모셨습니다. 거기 야간에 태양상과 구호를 더 이렇게 밝게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조명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우회에 있는 여동신문 제호 현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 등도 더 밝게 이렇게 새로 설치했습니다. 정말 우러러 볼수록 우리 장군님이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정말 우리 당보 기자들을 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내세워 주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노동신문사에 다시 오신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노동신문사 전체 기자 종업원들의 심정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리 노동신문사 총사 불진하는
그리고 수도 시민들이 아침이면 아침대로 또 저녁 퇴근길에서 우리 오보이 수령님과 장군님이 태양성을 우러러보며 정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보에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이 태양상이 훌륭하게 모셔짐으로써 우리 요 수도에는 구리임의 풍경이 새로 생겨난 것만 같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조국 삼천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자. 요즘 각지에서 조국 삼천을 푸른 수부고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봄철나무 심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맞게 온 나라를 수리마 올리마 할 때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국 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모 생산과 나무 심기에 군중적으로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온천군 산림경영소 나무모 생산 소식입니다. 지금 이곳 산림경영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봄철 나무 심기를 위한 나무모 보장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삼천을 푸른 수부고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 일념으로 이들은 예년이 없이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근 200만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길러낸 데 이어서 한 대의 나무모도 호실하지 않게 나무모 떠기를 실속 있게 진행해서 군안의 여러 곳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인민들이 역사적인 당대표 자리를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는 만수대지구 건설장에 많은 나무모들을 보내왔습니다.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원산시, 천내군, 군강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지성이 깃든 죽도와 감나무를 비롯해서 자기 고장의 특산 식물들과 원림적 가치가 큰 수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정성껏 떠가지고 만수대지구 건설장을 찾았습니다. 랑랑구유 가는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열렬한 조국의 향토를 안고 봄철 나무 심기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손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수리마 몰림할 때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구역에서는 양묘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잘해온 평양 단풍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2만 여 그루의 나무모들을 20여리 철길 구간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69 1980년 3월 21일 완공된 창광원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그날 창광원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창광원을 마음껏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뜨겁게 깃든 창광원으로는 지난 30여 년간 5,800여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창광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에 따라 모욕탕과 수용관, 여기 물놀이 장애물을 매일같이 100% 뽑고 100% 갈아놓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최신식 설비로 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오보이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변함없이 가닿도록 하는 데서 인민이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소치에서 진행된 쿠바의 봄 국제 19살 미만 여자축구 경기대회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우리나라 여자축구 선수들이 20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중국을 비롯하여 12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연명전에서 단연 1등을 했고 준결승과 준결승에서는 한 점의 실점도 없이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 팀하고의 결승 경기를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모두 잘함으로써 용의 1위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구 우리 선수들은 그 17살 미만의 선수들이고 참가한 것으로 해서 경기대회구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명 청년급 경기라고 하는 19살 미만의 이번 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들은 17살 미만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본 경기대회 참가자들은 조선인 여자축구 선수들이 아주 잘한다고 내년도에 꼭 다시 초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컵은 우리가 이번에 1등한 컵이고 예. 이 컵은 최우수 상인데 리은심 선수가 받은 상입니다. 저는 오늘의 경기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훈련장에서 우리 수의 경기 체계와 전법을 더욱 완성하여 금메달로 경의하는 최우선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한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도발책 등을 규탄해서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이원대성 에콰도르 까냐르즈협회 위원장과 핀란드 조선협회 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담화들에서 이명박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망동과 도발 행위를 준열히 규탄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이원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얼마 전 성명을 발표해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을 신랄히 단죄했습니다. 성명은 칸다하르주에서 한 미군 병사가 민가들에 뛰어들어 마구 사격을 가해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16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낙인하면서 이번 만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메그나강에서 얼마 전 배 침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4일 현재 7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에서는 개였다가 흐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구름이 없었으나 북부 지방에는 가운데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내일은 3월 22일 목요일 음력으로 3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0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몬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남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10m 내지 13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조선중 통신사 보도.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민족처럼 해기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오랜 세월 당해온 민족은 세상에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절절하다. 이명박이 역적비당의 반공화국 대결 정책과 핵전쟁 도발책 등에 의하여 민족의 이 절박한 지향과 염원이 새로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 해관전 순위자 회의를 반공화국 핵소동 모의판으로 만들려는 괴뢰당국의 책동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회의가 핵위협을 받는 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느니 핵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첫 공정으로 된다느니 뭐냐는 망발들에 이어 이른바 북핵 문제를 회의 의제로 상정시키려는 기도가 표면화되고 있다. 19일 이명박 역단은 회의가 북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괴뢰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육자회담 괴뢰수석대표 임성남을 비롯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 토의에 책임 있는 자들이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발언이 있을 수 있다. 성명서를 낼 수도 있다. 북이 핵물질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등의 불순한 결론을 내돌리고 있다. 보수 언론들 속에서도 괴뢰 당국과 짜맞춘 북핵 문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질 전망, 육자회담 유관 측들이 북핵 문제를 집중 조리를 할 것이라는 망언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북핵위협을 전제로 서울 커뮤니케 조항 작성까지 상정되어 있다. 이것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주최 측의 지위를 도용하여 국제무대를 반공화국 대결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서울 해관전 순회자회의는 철도처럼 미국과 역적패당이 광란 쪽으로 벌리고 있는 반공화국 핵소동의 연속판이며 확대판이다. 세상에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핵물질의 사용 최소화와 안전관리 및 불법거래 방지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전명하였으며 핵물질 보유 및 관리에서 국제적 규범이 철저히 준수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었다. 강조하건대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에 상정될 아무런 명분도 없다. 역적패당이 굳이 북핵 문제를 회의에 상정시키려 하는 것은 북침 핵전쟁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그릇된 기도의 발로이며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는 국제적 정치 기만국의 소장이다. 만고 역적 이명박이 그 누구의 핵 문제에 대해 거론하려는 것이야말로 가스롭기 그지없는 망동이며 추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역적패당은 또한 회의를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전쟁 도발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패장으로 써먹으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북의 생물무기 테러나 GPS 교란 공격 대비를 운운하며 민관 군경 통합방어훈련, 대테러 총합훈련 등의 전쟁 연습 소동을 이미 벌여놓았다. 괴뢰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북이 도발하면 사경량의 10배까지 대응 사격하라는 허전적 망발과 함께 천안호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복수 차원에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하라는 폭언을 죄쳐댔다. 괴뢰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 역시 즉각 강력 응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북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었다. 우리는 전쟁 광심자인 이명박 역적패당이 서울회의를 북침 핵전쟁 도발의 전주국으로 되게 하려는 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시기 북남 관계를 결단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역도가 회의를 볼순한 목적에 써먹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광명성 3호가 발사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더 못되게 놀아대는 역적패당의 추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의 평화적 우주리형 권리마저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기에 최후 발악하는 괴뢰패당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어떻게 놀아대겠는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역도의 주최하에 열린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는 우리의 위성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결론하고 해관전 순위자 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를 국제화할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광명성 3호의 자리길 추적을 한답시고 서해와 남해에 이지수함들을 배치하기로 하고 괴뢰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한 역적패당의 만고 대육제로 하여 통제불능의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서울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 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물에 남기신 백두산 철새위인들의 영혼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천천만개를 두고도 씻지 못할 또 하나의 득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핵전초기지며 세계 최대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핵안전을 논하는 순회자 회의가 열리는 것 자체가 내외교론에 대한 우롱며 국제적 망신이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이 서울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곧 수치와 오욕으로 된다. 이명박 역도의 무엄하게 그지없는 악행에 동조하는 것은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분문불에 키질하는 무모한 행위로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반공화국 폐기를 환장한 남조선 규례도단을 조금이라도 비호두둔하게 둔다면 반역인 무리들을 매장하기 위한 우리의 무차별적인 타격권에 함께 들게 될 것이다. 어떠한 도발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론의의 커다란 장애로 될 것이다. 주체 100일 2012년 3월 22일 평양